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서 주제도 모르는 곰탱이가 끼어들어. 왜? 너도 그 남자 용돈이 탐나디? 네 남편이나 잘 챙겨 이 불려우야. 여러분들은 귀인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 제 인생의 은인과 원수를 동시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돈에 정신 나간 남녀. 참 추잡하게 속이려고 하더군요. 그 시기는 즐겁다가도 괴롭다가 또다시 행복해지는 기쁨과 고통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선은 승리한다고 하죠. 인과응보와 사필귀정 전부 맞는 말이더군요. 아니 그러한 삶이 되어야겠죠. 다사다난했던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나 싶으실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잔혹하고 더러운 현실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한테 CCTV 자료 넘겼지? 음침하게 우리 만나는 거 다 기록하고 갖고 있었어? 이거 초상권 그 뭐시기냐? 개인정보 그런 거 침해 아니야? 고소해서 너 콩밥 먹이는 수가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현재 지방 소도시에서 거주 중이며 남편과는 동갑내기 부부예요. 저는 작은 회사의 격리로 일했었지만 출산 후 권고사직을 받아 관둬야 했습니다. 이후 여러 일들을 해왔지만 육아와 병행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더군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때쯤 제 앞에 은인이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대학교 과동기 선후배들까지 모이는 자리에 참석했었는데요. 그곳엔 거진 10년 만에 보는 후배도 나왔더군요. 학교 다닐 시절 제가 참 예뻐했던 후배여서 보자마자 어찌나 반갑던지 벌떡 일어나 끌어안을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3차까지 자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술도 꽤나 먹은 상태였죠. 그때 후배가 언니 요즘 잘 지내냐며 툭 하고 말을 던졌는데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술을 많이 먹은 상태여서 별거 아닌 안부 인사에도 눈물이 나더군요. 저는 격해진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고 결국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후배는 당황하지 않고 다정하게 달래주었어요. 그러면서 웅얼웅얼 내뱉는 저의 고달픈 인생사까지 다 들어주었죠. 어느 정도 술이 깨자 추태를 부린 것 같아 후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과하려던 찰나 후배가 먼저 입을 열더군요. 언니, 혹시 음식 솜씨가 좋은 편이에요?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당황했지만 맛없단 소리는 못 들어봤다며 대답했습니다. 후배는 잠시간 고민하더니 한 가지 제안을 해왔어요. 후배는 현재 서울에서 숯불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인기가 꽤 많다나 봐요. 자소성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벌고 있는데 주변에서 가맹이나 프랜차이즈 문의를 많이 한답니다. 관리하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아서 다 무시하고 오로지 매장 하나만을 운영하고 있대요. 그런데 제가 원한다면 모든 기술 및 거래처까지 다 알려주겠답니다. 전 고마움과 동시에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단지 같은 과 생활했던 선배에게 그것도 10년 만에 보는 사람에게 베푸는 관용이라기엔 너무 큰 것 같았거든요. 치킨집이 포화 상태이지만 월 2천만 원 이상 버는 노하우 등을 말하는데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한국에서 여자로서 주부로서 그런 돈을 버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으니까요. 진짜야? 최소 1,000만 원 이상은 순수익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그걸 나한테 알려주는 거고? 제가 의문을 가지자 후배는 소주 한 잔을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후배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공부에 능했고 자기는 머리로 먹고 살 인물이라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죽어라 공부했는데 수능을 3개월 앞두고 부모님이 이혼을 했대요. 예민한 사춘기 시절이다 보니 그 때문에 방황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능을 쫄딱 망치고 원하지 않던 대학에 입학했다는데 그도 그럴 게 저희 학교가 공부로 유명한 곳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울며 겨자 먹기로 입학은 했지만 술 강요에 똥군기까지 도무지 과 생활에 정이 안 붙더랍니다. 그리고 그 시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라 우울증까지 생겼고 망한 인생이라 생각하며 자퇴하려던 때 저를 만나게 됐대요. 그날도 강의실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언니가 다가와선 배고프지 않니? 하면서 피자집으로 데려가 밥 먹이셨잖아요. 언닌 기억 안 나죠? 처음엔 뭐 이런 사람이다 했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언니 덕분에 제 인생이 확 바뀌었죠. 무엇보다 엄마 장례식 때 언니가 제 손에 건네준 20만 원 아직도 기억해요.
그 말을 들으니 어렴풋이 기억이 나더군요. 당시 후배의 얼굴은 누가 콕 찌르면 눈물을 쏟아낼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게 신경 쓰여 무작정 데리고 나가 피자를 사 먹였죠. 제 딴엔 우울할 땐 맛있는 걸 먹어야 한다는 생각했던 행동이었어요. 후배는 그 후로 저와 친하게 지내면서 잘 웃고 떠들다 보니 하나둘씩 친구가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행복한 대학 생활을 했는데 그게 모두 제 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 레시피를 알려주는 것쯤이 아무것도 아니라네요. 저는 그래도 아무 보상도 없이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그러자 후배는 자기가 부탁이라도 해야 받을 거냐며 본인은 지금이라도 은혜를 갚아야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더군요. 저는 고민해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의논했습니다. 남편은 2번 다시 없을 기회라며 꼭 잡으라 하더군요. 더군다나 그렇게까지 마음을 표현한 걸 보면 후배도 정말 베풀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면서요. 저는 며칠 더 고민한 끝에 내후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아들을 위해 치킨집을 운영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선 반드시 돈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렇게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 후배네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40평 정도 되는 규모였는데 홀에 있는 아르바이트생만 5명이 넘더군요. 쉼없이 오가는 배달 포장 주문과 홀 손님들을 대하며 하나둘씩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 청소부터 닭을 손질하는 법, 최종적으로 양념 레시피와 굽는 법까지 깨우쳤죠. 마지막 맛 테스트까지 거쳐 후배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을 땐 2개월이 지나 있었습니다. 언니,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 내가 은근 완벽주의자인 거 알지? 그런데 내 입에서 오케이 사인 떨어진 거면 진짜 잘했단 뜻이야. 혹시 뭐 막히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고? 2개월간 후배네 집에서 같이 살면서 많이 친해지고 정도 들어서 헤어지는 게 아쉬웠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기에 앞으로 자주 만나자는 약속을 남기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들, 남편과의 눈물을 상봉 후 가게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일하면서도 아이 케어가 가능해야 했기에 거주하는 동네 근처로 구하고 싶었죠. 마침 근처 원룸 건물 1층에 괜찮은 상가 자리가 나 있더군요. 그 부근은 상가라곤 편의점 하나뿐이라 상권 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형편상 월세가 비싼 번화가 쪽은 엄두도 낼 수 없었기에 선택권이 없었죠.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었는데 신축이라 깔끔한 데다가 내부도 널찍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첫 임대여서 권리금이 없었어요. 모든 게 마음에 들었지만 조금 찝찝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생각보다 너무 예민하고 깐깐하단 점이었어요. 계약할 때도 여러 조항을 넣어 깐깐하구나 싶긴 했지만 공사는 내내 튀김기 위치나 에어컨 위치까지 관여하더군요. 뭐 여기 놓으면 기름이 튀어서 벽이 상한다는 둥 별별 트집을 다 잡는 겁니다. 그래도 공사하는 동안엔 내 가게가 생긴다는 설렘 때문에 행복한 기억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고통은 개업 후 차지하기 시작했죠. 특히나 가게 공사하는 동안 주변 사장님들이 와선 미리 인사를 하셨는데 그게 이상했습니다. 아구찜 장사를 하시는 여사장님이 반갑다며 인사를 하시는데 아이고 매장 이쁘네. 서로 친하게 지내자고. 아유 그리고 건물주 그거 조심하고. 아유 주책이네. 내가 무슨 말 하는겨. 여튼 나중에 또 봐. 조심하고. 제가 네라고 대답하자 손을 흔들며 본인 매장으로 터벅터벅 걸어가셨었죠. 그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이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요. 저렴하다고 무턱대고 시작한 것이 문제였어요. 상권도 없고 지나다니는 인구도 적어 장사가 잘 될 리 없었습니다. 제 치킨을 먹어본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모두 정말 맛있다곤 했지만 이 맛을 많은 사람들에게 맛보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죠. 하루는 창문도 없는 화장실에 집을 짓고 기다리는 거미를 보곤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창문이 없어 들어오는 날벌레도 없고 매일 물청소를 하느라 금방 거미줄이 망가지는 환경이었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먹고 살려고 열심히 집을 지은 거미가 마치 제 처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 제 은인인 후배가 말없이 저희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어쩐 일이냐 묻자 장난기 어린 말투로 며칠 전 꿈에 제가 나와서 펑펑 울더래요. 그래서 혹시 싶어 전화했는데 제가 별일 없다고만 하자 안 되겠다 싶어서 무작정 내려왔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 말도 없이 오면 어떡해.
네가 오는 줄 알았다면 가게 문이라도 닫고 맛있는 거 사주는 건데. 후배는 웃으면서 여기 세상 제일 가는 맛집이 있는데 뭘 사주냐며 치킨 한 마리를 주문하더군요. 고마운 마음으로 더 정성껏 준비해서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곤 한 입 먹더니 본인이 만든 것보다 제가 만든 게 더 맛있다며 오버해서 칭찬해주더군요. 저는 결국 장사가 안 돼서 고민이 많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후배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신메뉴를 내자는 거예요. 그리곤 곧바로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소스를 뚝딱 만들어내는 겁니다. 옆에 있어도 확 매운 냄새가 나는 양념이더군요. 후배는 여기가 원룸촌이니 2030 세대가 주 타깃인 만큼 요즘 인기 있는 불닭을 만들어 보래요. 확실히 주변에 대학교와 여러 사무실이 포진되어 있어 길거리에도 젊은 청년층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얻은 후배의 양념 레시피로 한 달 내내 연습에 매진했어요. 맛을 더 살리기 위한 굽기 정도와 사이드 메뉴를 정하는 데에도 오래 걸렸거든요. 그렇게 출시하게 된 매콤 불닭은 처음부터 큰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오셔서 먹고 가는 손님들마다 정말 맛있다고 칭찬하시더군요. 점점 찾는 이들이 한 명씩 늘어나더니 나중엔 배달 주문도 많아졌답니다. 실제로 배달 어플 내 순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인기가 나날이 높아졌어요. 물론 대박 수준은 아니었고요. 적어도 회사원 월급보단 훨씬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집에 들어가면 당당하게 어깨를 펼 수 있어 힘들어도 일할 맛이 나더군요. 뭐야 당신 웬 한우? 돈 꽤나 줬겠는데? 일매출이 높은 날은 근처 마트에서 한우를 사다가 야식으로 구워 먹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괜히 더 오버하면서 저를 추켜 세워주었답니다. 이게 사는 재미구나 싶을 만큼 즐거운 날들이 이어졌죠. 그렇게 오픈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바로 옆 건물도 원룸이었는데 줄곧 임대 연수막이 붙어있던 1층 상가에 인부들이 오가는 겁니다. 당시 그 동네는 말 그대로 원룸촌이라 주변에 상가 자체가 드물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옆 건물 1층 상가도 1년 넘도록 임대 상태로 남아있었죠.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진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카페였음 했어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기도 하고 손님들이 식사 후 커피 한 잔 마시면 딱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옆집에 간판이 걸리는 날 저는 멍하게 그 모습만 쳐다보았어요. 다름 아니라 저희와 같은 치킨집 간판이었거든요. 심지어 완벽하게 똑같은 숯불치킨이었습니다. 그땐 하늘이 야속했어요. 지금까지 행복했으니 이제 불행해질 차례라며 제 머리를 한 대 내려치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황당하다가 나중엔 정말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여기가 번화가도 아니고 근처에 편의점 하나 있는 지방소도시의 작은 동네인데 똑같은 메뉴의 숯불치킨집이 바로 붙어 있다뇨?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치킨집을 오픈한 건지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머리가 핑핑 돌았습니다. 그 당시 제게도 단골 손님이 몇 분 계셨는데요. 그 중에 저희 가게와 같은 건물인 원룸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는데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을 땐 꼭 저희 집 불닭을 먹어야 풀린다고 하셨던 분이시죠. 옆 가게 간판을 보셨는지 저보다 더 화를 내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더군요. 사장님, 옆 가게 보셨어요? 정말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정말 화난다는 듯 얼굴에 부채질을 하던 단골은 손가락질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옆 건물이랑 이 건물이랑 같은 사람의 주인인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같은 건물주라뇨. 이건 상도덕에 어긋나지 않나요? 보통 같은 건물이면 동종업계는 안 받는 게 무본의 규칙이지 않나요? 그날 밤은 잠도 안 오더군요. 억울하고 분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갇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의논해보니 우선 날 밝으면 임대 구했던 부동산에 같이 찾아가 보자더군요. 마침 다음 날이 토요일이어서 남편과 함께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임대를 구할 때도 정말 친절하셨는데 그날도 밝게 웃으며 맞이해 주시더군요. 네? 옆 건물에 치킨집이요? 아, 거기도 같은 건물쯤 맞아요. 아, 맞다. 한 달 전쯤 임대 내놓은 게 나갔다면서 매물 철수해달라는 연락을 받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주분이 저희 부동산에만 독점으로 매물 접수를 하세요. 그래서 임대 현수막 연락처도 제 번호인데 연락받은 것도 없는데 갑자기 나갔다길래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공인중개사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치킨집 사장이 아예 건물주와 아는 사이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빠져나와 건물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금세 받으시길래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며 오히려 떵떵거리시더군요. 이 좁은 동네에, 그것도 바로 옆자리에 일반적으로 튀기는 치킨이 아니라 저희랑 똑같은 숯불 치킨이라니. 이건 둘 중 하나는 망하라는 의미 아니냐며 따졌습니다. 적어도 동종업계는 안 받는 상도덕을 지켜주셔야 하지 않냐고도 했죠. 건물 주인은 요즘 같은 경쟁사회에 상도덕이 무슨 소용이냐입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무슨 힘이 있냐며 세입자가 치킨 팔고 싶다 그럼 알았다는 수밖에 없대요. 좋기 2년 가까이 임대 상태로 나와 있던 곳이라 건물주도 손해가 막심해서 남 생각할 겨를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듯 그쪽이 대신 빈상가 월세 내줄 것도 아니잖아요 하는데 어찌나 열이 받던지 눈물이 흐를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메뉴가 같으니 아무래도 타격이 없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애초에 맛으로 승부 보는 가게지 않냐며 달래더군요. 남편 말대로 손님 하나 없던 고요한 가게를 지금처럼 일으킨 건 오로지 맛 하나였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다 맞아. 이런 거 하나로 무너질 내가 아니지. 힘내서 더 열심히 해볼게. 전 남편의 응원에 힘입어 더 열심히 가게를 운영해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처럼 쉽진 않았어요. 옆 가게가 오픈하자마자 엄청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거든요. 한 달간 배달비 무료는 물론이고 오픈 이벤트라며 정가 대비 5,000원씩 가격을 후려쳐서 판매하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저희 집 치킨이 맛있다고 한들 가격 싸움은 어쩔 수 없더군요. 평소 매출에 반토막이 나자 제 멘탈도 흔들렸습니다. 게다가 배달비 무료는 오픈 한 달까지긴 했지만 가격은 계속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겁니다. 저 치킨집도 남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할 게 분명했죠. 그럼에도 금액을 올리지 않는 건 너 죽고 나 죽자는 뜻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더 흘렀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어요. 집에 들어가니 아들이 통통 뛰어와 제게 안기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고 엉엉 울자 아이가 엄마 울지마 하며 따라 울더군요. 그렇게 둘이서 울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어요. 결국 제가 이 치킨집을 시작한 것도 내 아이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는 이유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고작 이런 일로 울면서 쓰러져 있다니 내가 너무 나약하다 싶더군요. 저는 그 이후로 더 강하게 마음먹고 영업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옆집도 할인 이벤트를 멈춰서 더 열심히 홍보하고 친절히 대해서 하나둘씩 손님들을 늘려나갔습니다. 원래 매출만큼은 아니더라도 반쯤은 회복되었을 때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일이 다가왔어요. 그렇게 참여한 입학식에서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 옆 치킨집 사장님 아니세요? 오늘 아이 입학식인가 봐요. 저희 아들이랑 같은 반이네요. 옆 치킨집 사장딸이 저랑 같은 학부모인 거예요. 옆 가게 사람들과 따로 인사하거나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몇 번씩 마주쳐서 모녀가 함께 운영한다는 건 알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사장이고 딸이 홀을 보는 형태로 운영하는 듯 했습니다. 옆 가게 딸이 저랑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긴 했는데 이렇게 마주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 동네의 초등학교는 여기 하나뿐이고 지방 소도시라 인원이 작아 고작 2개 반이 전부였기 때문에 마주치기 쉬운 환경이긴 했습니다. 기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 학교에서 굳이 얼굴 붉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애써 밝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죠. 그리고 자연스레 학부모 모임에서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학부모들끼리 돈을 모아 1년에 3번가량 생일 파티를 열어주자더군요. 저는 첫 아이라 몰랐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듯 했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기 쉽도록 파티해주는 거야 대찬성이었어요. 그런데 옆 가게 딸이 터무니없이 비싼 파티룸을 예약해서 진행하자는 겁니다. 이 동네 집값이야 다들 거기서 거기란 걸 알기에 재정 수준이 비슷할 텐데 너무 무리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몸을 사리는 건지 그 의견에 딱히 반대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설명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이들 이제 고작 8살인데 굳이 비싼 파티룸을 예약할 필요가 있을까요? 알아보니까 보통 학교 근처 학원을 빌리는 경우가 많던데 그건 어떠세요? 제 말을 듣던 옆 가게 딸은 1년에 고작 3번 하는 생일 파티인데 엄마로서 그 정도 돈도 못 쓰냐며 비아냥대더군요. 굉장히 이기적인 마인드를 지닌 듯 했습니다. 10,000원, 20,000원이 아쉬운 집도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그럼 공정하게 투표로 결정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손을 들어 다수결을 진행했는데 90%가 제 의견에 동의하더군요. 많은 인원이 몰리자 그제야 다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파티룸은 과하다고요. 웅성웅성대는 소리를 듣던 옆집 딸은 저를 확 째려보았습니다. 저도 성질없는 사람은 아닌지라 꿋꿋하게 마주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날 이후로 옆 가게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더 지나자 옆집을 신경 쓸 겨를이 없을 만큼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저는 맛이 별로라는 후기가 달리면 쿠폰을 주며 한 번 더 찾아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정말 고객 서비스에 많은 신경을 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동안 떠나 있던 고객들까지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원래의 매출을 회복했고 오히려 더 바빠져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정도였답니다. 제가 옆집 치킨을 맛본 적은 없지만 한 번씩 배달 어플 후기를 살펴보면 누린내가 난다거나 전화 받는 태도가 별로라는 식의 안 좋은 후기가 많이 늘었더군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경쟁을 넘어선 치졸함을 보이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창 손님이 많을 저녁 시간대였습니다. 주방에서 배달 주문을 처리하느라 바빴는데 갑자기 알바생이 저를 부르더군요. 사장님, 갑자기 차 한 대가 들어오더니 저희 가게 문 앞에 주차했는데 어떡하죠? 그 말을 듣고 홀로 나가보니 정말 일부러 막으려고 한 것처럼 가게 앞에 바짝 붙여놨더군요. 이미 주차하고 가버린 건지 운전석은 비워진 상태였죠. 심지어 차량 앞에 연락처도 남기지 않아 대체 어떤 놈인가 싶었습니다. 알바생 말로는 60대는 넘어 보이는 아저씨였다네요.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괜히 동네 장사하는데 안 좋은 소문이 날까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당장 급한 배달 메뉴들을 처리해야 해서 알바생에겐 운전자가 오면 잠깐 붙잡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아예 여기에 차를 대고 집에 들어간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가게 앞이 턱하고 막혀 있으니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영업 안 하나 싶어 고개를 쭉 내밀고 살펴보시더군요. 배달 기사님들도 오토바이를 대고 들어오는 게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화가 끝까지 나서 동네 장사고 뭐고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경찰에 신고하려던 찰나 운전자가 나타났습니다. 진짜 상상도 못한 사람이었는데요. 다름 아닌 건물 주인인 겁니다. 그 얼굴을 보고 나니 처음엔 어이가 없어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체 뭐 하시는 거냐는 말이 뒤늦게 튀어나왔죠. 내 건물에 내가 자댄다는데 뭐 문제 있나? 다른 사장들은 건물주한테 한우도 주고 말동무에 여행도 같이 간다는데 이건 뭐 생각을 좀 바꿔봐. 그럼 서로 행복하잖아. 이렇게까지 무개념인 사람인 줄은 몰랐는데 어찌나 뻔뻔하던지 알바생도 헐 하고 소리낼 정도였습니다. 법적으로 계약하고 임대료 내는 이상 지금은 제 권리라고 말씀드렸더니 씨알도 안 먹히더군요. 그냥 무조건 자기 건물이니 자기 마음대로 차대도 문제 없답니다. 그렇게 목소리가 높아지자 갑자기 옆 치킨집 문이 열리고 사장이 다가왔어요. 그리곤 듣자 하니 이건 아니다 싶어 나왔다는 겁니다. 저보고 본인 아빠뻘이신데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냐며 따지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무슨 막말을 했냐 물으니 건물 주인 말 전부 틀린 거 하나 없고 제가 오버한다네요. 그때 딱 쎄한 느낌이 드는 거 있죠. 뜬금없이 뛰쳐나와 싸움에 껴드는 게, 그리고 두둔하는 말투가 마치 둘이 친한 사이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니 타이밍이 딱 그랬습니다. 속으로 이 잡것들이라는 막말이 수백 번 나오고 있었죠. 저는 대놓고 두 분 아는 사이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건물 주인은 당황하며 조금이라고 대답했고 그와 동시에 옆 가게 사장은 아뇨 하고 소리쳤습니다. 둘의 대답이 상이한 거죠. 제가 개슴츠레한 눈으로 쳐다보자 둘은 건물주와 임대인 관계니까 아는 게 당연하다는 둥 이상한 말들을 늘여놓으며 바쁘다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웃으며 넘길 수 있을 만큼 작은 일이었습니다. 이후에 발생하는 진상짓은 더 어마어마했거든요. 한날은 옆 가게 모녀가 대뜸 저희 치킨집을 찾아오더군요. 그것도 손님이 한창 많을 시간에요. 어쩐 일이냐니까 여기 불닭이 그렇게 맛있대서 한번 먹어보러 왔답니다. 가게는 어쨌냐니 여기 온다고 일부러 하루 문 닫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불닭 한 마리 주세요. 혹시 경쟁업체라고 맛없게 만들어주시는 거 아니죠? 농담이에요. 어쩜 입만 열면 저렇게 얄미운 말만 골라서 하는지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어쨌든 손님이니까 최선을 다해 만들어주었어요.
혹시나 진상짓 할까봐 바짝 긴장한 상태였지만 의외로 다 먹고 돌아갈 때까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더군요. 그렇게 계산을 마치고 나간 뒤에야 긴장이 풀렸죠. 알바생 말론 먹으면서 어떤 재료를 쓴 것 같다느니 서로 토론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염탐 목적으로 온 건가 보다 싶었는데요. 그것도 제 착각이었습니다. 다음날 네이버 영수증 리뷰가 하나 올라왔거든요. 맛없다는 내용쯤이야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퀴벌레가 바닥을 기어다녔다는 둥, 물잔에 립스틱 자국이 있었다는 둥 비위생적이라며 허위 사실까지 적은 겁니다. 누가 봐도 이런 짓을 벌일 사람은 옆집분이었어요. 게다가 작성자 닉네임이 학부모 모임 밴드에 가입된 옆 가게 딸의 닉네임과 동일했습니다. 저는 허위 사실 유포로 신고할 수 있나 찾아봤는데 신고하면 후기를 삭제해주긴 하지만 증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증빙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요? 그날 바퀴벌레도 없었고 물잔도 깨끗했다는 걸 대체 어떻게 증명하라는 건지. 결국 답답해도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죠. 저는 급격한 스트레스로 탈모가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제가 다 억울해요. 사장님처럼 위생에 신경 쓰는 사람이 어딨다고. 제가 옆집 가서 사 먹고 똑같이 악성 후기 남겨버릴까요? 알바생은 본인이 더 열받는다면서 옆 가게를 뭐라 했습니다. 저는 똑같이 굴면 같은 사람이 될 뿐이라며 말만이라도 고맙다고 했죠.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러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옆집에 불닭이라는 메뉴가 생겼다는 겁니다. 진짜 인간이 어쩜 저리 추잡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못 따라한다고 그 소스 맛을 그대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악성 리뷰도 생각보다 별 영향이 없더군요. 애초에 번화가에 위치한 매장이 아니라 재방문 손님 위주로 판매가 이뤄져서 그런 모양이에요. 그렇게 큰 타격 없이 영업을 이어나가던 중 시아버님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타 지역까지 움직여야 하는 터라 하루 동안 가게 문을 닫아두었죠. 그리고 등하교 도우미 아주머니 대신 학교 마치는 시간에 맞춰 직접 아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대로 태워서 바로 시댁으로 넘어가려는 게 목적이었죠. 차를 대고 기다리자 아들이 친구와 함께 교문으로 나오더군요. 저는 친구에게도 인사하고 싶어서 문을 열고 나왔는데 되뜸 그 아이가 제 아들을 밀치는 겁니다. 아들은 그대로 힘없이 앞으로 고꾸라져 엉엉 울었죠. 황급히 뛰쳐나간 저는 아들을 일으켜 여기저기 살펴보았는데 무릎과 손바닥에 작은 생채기가 생겼더군요.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이 뭘 알겠나 싶어서 타이르는 듯한 말투로 아들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죠. 그렇게 밀치면 아야해요. 다음부턴 장난이라도 밀치면 안 돼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엄마 하며 우는 겁니다. 넘어진 아들이 놀라서 울음을 그치고 그 친구를 바라볼 정도로 큰 목소리였죠. 그때 뒤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여성분이 달려오시더군요. 누군가 했더니 다름 아닌 옆 가게 사장이었습니다. 아이를 끌어안곤 왜 애한테 소리를 지르냐며 제게 고함치는 거 아니겠어요? 전 소리 지른 건 방금 그쪽이 저한테 하신 거고 아이한테 소리 지른 적 없다. 밀치면 안 된다고 말해줬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본인 손자한테 안 된다는 말을 했냐입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대요. 어릴 때부터 기죽이면 나중에 큰 인물이 못 된다나 뭐라나.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더군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치며 그럼 그 상황에서 참 잘했다고 말해야 하나요? 라며 따져 물었어요. 옆 가게 사장은 궁시렁대면서 절 째려보더니 손자를 안고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뒷공무니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엄청 익숙한 차량에 조수석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 차는 얼마 전 절 골탕 먹였던 건물주의 차였습니다. 연락처도 없이 가게 앞에 주차해놔서 하도 지켜보느라 번호판을 다 외웠었거든요. 이로써 둘이 친분이 있는 사이라는 건 확실시된 셈이죠. 아예 저희 가게 옆에 치킨집을 차린 것부터가 노림수였구나 싶었습니다. 혼자 장사할 때도 종종 건물 주인이 찾아와 손님이 엄청 많다느니 수입이 짭짤하겠다느니 그런 말을 했었어요. 정상이 아닌 듯하니 앞으로 저쪽 사람들이랑은 엮이질 말아야겠다 싶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건물에 거주하시는 단골 손님이 찾아와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혹시 치즈불닭 만들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제 친구가 매운 걸 워낙 못 먹어서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사장님 불닭은 맛있다며 먹더라고요.
얼마 전에 불닭 한 마리를 포장해 가긴 했었는데 친구와 함께 먹었던 모양이에요. 친구가 치즈만 들어가면 딱 좋겠다고 했다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실까 싶어 여쭤본다네요. 지금까지는 그 매운맛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거라 생각해서 굳이 뭘 추가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골 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매운 걸 못 먹는 손님들까지 끌어당길 수 있겠더군요. 그런데 주변 상인들한테서 요상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아이고, 집얼은 못 버리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나벼. 세상 여자 다 만나고 다닐 모양이야. 저런 건 확 잘라야 되는데. 저 신고 어떻게 안 되는 거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안다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문제 있어요? 여사장님은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치킨이나 잘 튀기라며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여튼 뭔가 남자 관련 문제인 건 저도 알 수 있었죠. 이후로 한동안 테스트를 거쳐 치즈 불닭이란 신메뉴를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 훨씬 인기가 많은 거예요. 처음엔 기존 고객님들이 신메뉴니까 한 번씩 시켜보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아예 불닭을 먹던 분들도 치즈 불닭으로 갈아타더군요. 덩달아 매출도 상승해서 고마운 마음에 단골 손님에게 선물을 챙겨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들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옆 가게에도 치즈 불닭이라는 메뉴가 생겼답니다. 참나, 이제는 오히려 안 따라면 섭섭할 정도로 심각하게 카피를 해대더군요. 배달 어플의 리뷰 이벤트 팸플릿 디자인도 따라하고 사이드 메뉴도 따라하고 정도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간혹가다 처음 오는 손님이 옆집이랑 친척이냐 물어보는 경우도 생겼죠. 그런데 아무리 바락해도 옆집엔 손님이 늘지 않더군요. 소비자들도 똑똑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약은 쇠 안 먹히죠. 기본적으로 맛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저희 집은 맛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회방에도 흔들리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알바생이 머뭇거리며 저희 가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줄곧 모녀가 함께 운영하던 옆 가게는 나중에 손님이 떨어지자 격일로 출근하고 풀타임으로 알바생을 한 명 고용했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먼저 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쩐 일로 오셨나 여쭤봤지요. 정말 죄송한데요. 혹시 화장실 좀 쓸 수 있을까요? 지금 변기가 막혀서 화장실을 못 쓰고 있거든요.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며 화장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옆집과 저희 가게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아는 모양인지 감사하다며 몇 번이고 인사하더군요. 저는 화장실 한 번 쓰는 것쯤이야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내심 걱정이 돼서 물어보았죠. 변기 막혔으면 일하는 내내 힘드실 텐데 사람은 부르셨냐고요. 부르긴 했는데 당장 와주는 곳은 출장비가 비싸서 내일 오는 곳으로 불렀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장실을 쓸 수가 없다네요. 그럼 손님들도 못 쓰는 거 아니냐 하니 소변은 가능하답니다. 손님들 대부분 소변이다 보니 아직 별 문제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 집 사장의 알바가 화장실을 가면 그렇게 눈치를 준답니다. 소변이라고 말해도 그거 하나 못 참냐면서 성질을 내더래요. 그래서 눈치가 보여 참고 참다가 뛰쳐나온 거랍니다. 진짜 사람이 야박해도 정도가 있지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그럼 어찌한단 말인가요? 그 집 사장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한 소리 했더니 알바생이 크게 웃으며 사장님 덕에 속이 다 시원하다고 고맙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야박한 축에도 못 낄 만큼 평소에도 엄청 쥐잡듯이 잡는데요. 대체 그걸 왜 참고 일하냐, 다른 집들도 많은데 관두시는 게 좋지 않겠냐 했더니 개인적인 사정이 있답니다. 그래도 오래 일할 생각은 없다며 신경 써줘서 감사단 말을 남기고 떠나더군요. 하여간 그 집 모녀는 하도 욕을 먹어서 오래 살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말 장수하고 싶었던 모양인가 봐요. 그날도 어김없이 오픈 시간보다 일찍 문을 열고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들어와 사장님 계시냐고 절 찾는 거예요. 제가 사장이라며 나왔더니 혹시 가게 앞 CCTV 작동하는 거냐입니다. 녹화까지 다 되는 거라 말씀드리니 촬영 기록을 좀 받아갈 수 없겠냐더군요. 기록을 넘겨드리는 거야 문제 없지만 어떤 일 때문에 그러세요? 그 남성분은 제 말에 침을 꿀꺽 삼키곤 자리에 앉았습니다. 냉수 한 컵을 내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원샷 하시더군요. 그리고 제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 남성분은 다름 아닌 옆 가게 사장의 남편분이셨는데요. 외국으로의 출장이 잦은 직업이라 짧게는 몇 달씩, 길게는 1년까지도 집을 비우신답니다. 이번에도 꽤 긴 기간 집을 비웠는데 대뜸 갑자기 치킨 장사를 하겠다더래요.
항상 넉넉하게 생활비를 챙겨주는 데다 일평생 전업주부였던 사람이 갑자기 장사하겠다니 당황스러웠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친한 친구가 요즘 숯불치킨이 대세라며 꼬셨다네요. 단순히 그 말 하나로 뛰어들기엔 장사가 쉬운 게 아니라며 설득했지만 되려 화를 내더랍니다. 남편이라고 있는 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나 혼자 얼마나 쓸쓸한지 아느냐면서요. 나가서 돈이라도 벌고 싶다기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알겠다고 했답니다. 투자금으로 5천만 원은 필요하대서 그 큰돈도 지원해 주었대요. 그런데 생각보다 출장이 일찍 끝난 것이 문제였죠. 딸과 아내를 놀래켜주기 위해 몰래 치킨집으로 갔는데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말도 없이 왔다고 오히려 화를 내더래요. 집을 자주 비운다고 투정 부리던 아내가 너무 일찍 왔다고 투덜거리니 의아하더랍니다. 그 이후엔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아내의 퇴근 시간이 너무 늦어 점점 더 의심스러웠대요. 그때 사위가 갑자기 찾아오더랍니다. 장인어르신,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사위 입에서 나온 말은 마치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볼 법한 사연이었습니다. 원래 손자 등하교를 장모님께서 챙겨주셨다고 해요. 그러다 하루는 사위가 반차를 낸 날이어서 직접 하교시키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착각해서 날짜를 잘못 전달한 거죠. 때문에 둘 다 동시에 교문에 모이게 됐는데 장모님이 먼저 도착해 손자를 데려가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옆에 처음 보는 남자가 함께 있었다네요. 장모님과 아주 친해 보였고 분위기가 조금 묘했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물어보니 매번 하교할 때마다 같이 오는 할아버지라고 하더래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온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와이프한테 털어놓았다고 해요. 그런데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저희 가게 건물 주인이고 옆 가게 사장과 눈이 맞아 바람 피우던 와중 딸에게 들킨 거죠. 그런데 그 큰 액수의 용돈을 쥐어주고 만날 때마다 명품백이며 뭐며 사주더랍니다. 그거에 홀딱 넘어가서 본인 엄마가 바람난 사실에 눈감아줬단 거예요. 모든 걸 알게 된 사위는 도저히 그 사실을 견딜 수 없어 이혼 준비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장인어른에게 다 털어놓은 거죠. 옆 가게 남편분도 배신감에 치를 떨며 이혼 소송과 바람남 소송을 위해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서 저희 가게 앞 CCTV를 보면 둘이 지나다니는 게 한 번이라도 찍혀있지 않을까 싶어 찾아왔답니다. 정말 사람이 아니네요. 아니 그런데 대체 치킨집은 왜 차린 거래요? 제가 정말 궁금했던 바로 옆에 치킨집을 차린 이유를 드디어 알 수 있었습니다. 건물 주인은 제가 임대 문의를 할 때 이런 원룸촌에 장사가 되려나 싶었대요. 그런데 막상 손님이 늘고 장사가 잘 되는 걸 보니 배가 아프더랍니다. 마침 집에서 놀고 있는 아들이 있어서 치킨집 하라고 내주면 딱이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내연이한테 부탁해 옆 건물에 똑같이 따라서 차린 뒤 제가 가게 비울 때까지 괴롭혔던 거랍니다. 못 견디고 떠나면 그 자리 그대로 간판만 바꿔서 옆 가게와 같이 1호점, 2호점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다지 뭐예요? 그렇게 되면 내 언니와 그 딸에게 보수로 얼마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주방 직원, 홀서빙 하나만 두면 관리하면서 자동으로 돈 벌리는 시스템이라나요? 참나, 장사가 그렇게 만만한 거면 개나 소나 다 부자 됐겠죠. 그 얘기까지 듣고 나니 진짜 어이없더군요. 처음부터 적자 감수해가며 3개월가량 싼 값에 팔 때부터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옆 가게 남편은 투자한 5천만 원도 자기들 데이트 비용으로 쓴 것 같다며 그것까지 기필코 받아낼 거랍니다. 저는 꼭 승소하시길 바란다며 CCTV 기록을 모두 보내드렸죠. 이 파렴치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죗값을 받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들이 나쁜 사람들이란 걸 알게 되니 맘껏 미워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들의 여름방학이 다가왔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선 방학이 시작하기 전에 생일인 친구들을 모아 파티를 열자고 했죠. 저는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으니 아이들이 먹을 치킨을 제공하겠다고 먼저 나섰습니다. 그런데 옆 가게 딸도 갑자기 손을 들며 본인도 치킨집을 하니 치킨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싸해지자 학부모 대표가 중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치킨은 이미 다른 학부모님이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다른 품목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옆 가게 딸은 그럼 치즈불닭을 하겠답니다. 본인이 자신 있는 메뉴라나요? 아니 생각이 있으면 8살에게 불닭이란 메뉴는 말도 안 된다는 거 알지 않나요? 학부모 대표는 하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며
불닭은 너무 매울 것 같으니 그냥 치킨으로 하시라더군요. 아무래도 고집세고 이기적인 성격이라는 걸 학부모 대표도 파악한 듯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다른 메뉴로 바꿀까 싶긴 했지만 굳이 저 사람 때문에 양보할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게다가 좋은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반엄마들과 아이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인데 거기서 맛있다고 소문나면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양보하려던 마음도 접고 더 맛있게 만들어가야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스 하나를 개발하기에 이르렀죠. 후배랑 여러 번 통화하면서 같이 의견을 주고받아 만들게 되었는데 다름 아닌 마늘 소스였습니다. 매운맛은 없앤 달짝지근한 양념이라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맛이었죠. 생일 파티가 열리고 준비해온 마늘 소스 치킨을 꺼내자 아이들이 우아하고 감탄했답니다. 확실히 달짝지근한 냄새가 입맛을 돋워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식사 시간이 되자 죄다 저희 집 치킨 쪽으로 아이들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들도 한 조각씩 먹어보곤 너무 맛있다며 이 메뉴도 파는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곧 신메뉴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꼭 시켜 먹겠다며 약속하시는 분들도 많았답니다. 누가 봐도 옆 가게 딸의 치킨은 인기가 없고 제 것만 잘 팔리니 괜히 눈치가 보이더군요. 본인이 만든 음식이 맛없다는 평을 받으면 기분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존심이 꽤나 상했겠죠. 내심 꼬시던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게 엄청난 복수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건물 주인에게서 연락이 왔거든요. 네? 월세를 2배나 올려달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5,000원에 80만 원 하던 걸 보증금 9,000에 월세 16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건물 주인 말론 치킨집 2개가 들어서면서 상권이 생겨 시세가 올랐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가게 2개도 심지어 본인 거잖아요. 저는 임대차 보호법 모르시냐며 1년에 5% 이상 못 올린다고 따져보았지만 말이 안 통했습니다. 자기는 법 같은 거 모르겠고 올려줄 맘 없으면 당장 가게 빼라고 소리치더군요. 마냥 아무런 생각도 못하다가 이런 통보를 받았다면 날벼락 맞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옆 가게 남편분의 이야기를 통해 어쨌든 날 쫓아내려는 사람이니 언젠가 이런 순간이 오긴 올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빨라서 놀라긴 했습니다. 혹시 생일 파티 때 창피당해서 본인 엄마 내연남한테 일러 복수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죠. 뭐 그냥 제 상상일 뿐이지만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니까요. 어찌됐든 가게 이전을 줄곧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충격은 덜했지만 고민은 커졌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그냥 이전하면 되지 뭔 문제냐 싶을 수 있으나 막상 닥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건물주가 요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건 뭐 동물인지 이 상황에서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리 아까우면 뭐 다른 걸로 거래할 수도 있지. 주말에 뭐해요? 같이 여행이나 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용돈 필요하면 말만 하라니까. 그러면서 뱀눈을 뜨고 제 몸을 위아래로 쳐다보는데 아 이거 이런 놈이었구나.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일전에 아구찜 사장님이 살짝 건넨 말도 이해가 되었고요. 저는 니까지 거는 1도 관심 없다는 듯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아주 자존심을 자근자근 짓뭉개버렸어요. 아니요. 남자 같은 사람하고 여행 가야 분위기가 나죠. 제 남편 같은 사람이요. 참, 누구랑 가자고요? 제 말에 건물주는 얼굴이 불그락해서는 막말을 내대며 자리를 피했었죠. 아니 뭐 팔려서 도망간 거죠. 하지만 말과는 달리 이 자리에선 성공했지만 다른 자리로 옮겼을 땐 망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공포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미 잘 쌓아놓은 탑을 굳이 무너뜨리고 새로운 곳에 다시 쌓아올려 하는 막막함도 느껴졌죠. 저는 조금이라도 해답을 얻고 싶어 하루만 가게 문을 닫고 후배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찾아왔음에도 크게 놀라지 않고 기쁘게 맞이해주더군요. 내 생각에 언니 이제 대박 날 일만 남은 것 같아. 지금 딱 그 수순이거든.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물었습니다. 후배도 장사할 때 이런 고비가 찾아왔었답니다. 저처럼 쫓아내려는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월세 올려달라는 횡포는 흔하다네요. 그때 스트레스 받아서 한약까지 챙겨 먹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 후로 옮긴 자리가 지금 운영하는 자리인데 여기서 손님이 더욱 늘어나 소위 말하는 대박난 가게가 됐답니다. 지금 제 타이밍이 그때랑 유사하다면서 걱정 말고 아예 번화가 쪽으로 옮겨보라네요. 물론 당장의 고정비가 늘어나니 감당 안 되면 어쩌나 걱정될 수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초반엔 그다지 반응이 없을 수 있대요.
그렇지만 결국 손님들은 맛에 비례하는 게 진리라며 자기를 믿어보라더군요. 저는 후배의 말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번화가 쪽에 괜찮은 자리를 찾아다녔죠. 마침 다음 달 폐업 예정이라며 임대인을 구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위치도 괜찮았고 유동인구도 많아 보였죠. 물론 그만큼 월세가 비싸긴 했지만 아예 감당 안 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도 충분히 의논한 뒤 그곳으로 계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건물 주인에게 다음 달 중으로 가게 빼겠다고 하니 엄청 좋아하더군요. 그 시커먼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역겹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게 시설 중에 안 쓰는 거 있으면 그대로 두고 가래요. 본인이 대신 버려주겠다나요? 남은 거 그대로 쓰고 싶은 거면서 인심 쓰듯이 말하는 태도는 진짜 참기 힘들더군요. 그래도 부탁하려던 게 있어서 꾹 참고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가게 확장 이전한다는 현수막을 한 달간만 달아도 될까요? 제 말을 들은 건물 주인은 노발대발하면서 절대 안 된답니다. 진짜 개거품 문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군요. 전화로 해서 다행이지 직접 대면했으면 제 얼굴에 온통 침이 튀었을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바로 인쇄소를 찾아가 확장 이전한다는 전단지를 출력했습니다. 건물에 현수막 따는 건 건물 주인이 안 된다니 어쩔 수 없지만 내 치킨 안에 내가 전단지 넣는 건 상관없잖아요. 후리는 테이블마다 이전 공지문을 붙여두었고 배달이나 포장은 치킨 봉투 안에 전단지를 넣어 한 달간 고객분들께 알렸습니다.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래도 축하하시는 고객님들이 더 많았어요. 아쉬워하시는 분들 또한 타지로 가는 게 아니라 번화가로 이동하는 거니 종종 들리겠다고 인사해 주셨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 신규 매장 인테리어와 기존 가게 정리로 정신없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가게 문이 확 열리더니 옆 가게 사장과 건물주가 씩씩대면서 들어오더군요. 대뜸 자기네들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겁니다. 당신이 내 남편한테 CCTV 자료 넘겼지? 음침하게 우리 만나는 거 다 기록하고 갖고 있었어? 이거 초상권, 개인정보 그런 거 침해 아니야? 고소해서 너 콩밥 먹이는 수가 있어?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듣다 보니 왜 이렇게 난리치는지 알겠더군요. 옆 가게 남편이 이혼 소송과 바람남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는데 계속 팽팽한 법정 싸움이 이어진 모양이에요. 그러다 제 가게 앞 CCTV가 부수적인 증거로 채택된 거죠. 제품 특성상 최대 6개월가량만 저장해두는 CCTV라서 그 반년간의 기록을 전부 보내줬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미래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게 앞에 작은 데크가 있고 거기에 테이블과 의자가 한 쌍 놓여 있는데요. 이동식이 아니라 데크에 고정된 테이블과 의자여서 가게 문을 닫아도 그대로 야외에 놔두거든요. 근데 거기서 야심한 시각에 데이트를 즐기곤 했었나 봐요. 꼼지락꼼지락거리는 게 누가 봐도 평범한 관계는 아니었던 거죠. 심지어 CCTV가 바로 비치는 자리인데 무슨 깡으로 그랬나 모르겠네요. 여하튼 둘은 제가 그 CCTV 내역을 매번 기록해두고 갖고 있다가 옆 가게 남편에게 전달한 걸로 착각하는 듯 했습니다. 전 할 짓 없이 그런 짓을 왜 하냐며 따지려다 멈칫했어요. 괘씸해서 골탕 먹이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 있죠. 게다가 그런 적 없다고만 하면 계속 말싸움이 이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모르는 척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남편분께서 가게에 도난사고가 생겼다며 외부 CCTV 기록 좀 달라고 하셔서 6개월치 통으로 보내드렸을 뿐이에요. 두 분이서 바람 피우셨어요? 세상에. 설마 따님도 그 사실 아세요? 미쳤다 미쳤어. 어떻게 가정도 있는 분들이 그런 짓을 하셨어요? 입을 틀어막으며 리얼하게 연기했는데 그게 먹힌 모양인지 둘 다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 있죠. 저는 더 호들갑을 떨면서 저 때문에 소송에 지게 됐단 거냐며 죄송해서 어쩌냐고 말을 이었습니다. 둘 다 창피한 건 아는지 아무 말 없이 후다닥 가게를 나가버리더군요. 참나. 쪽팔린 건 본인들이면서 대체 뭘 잘했다고 저한테 따지려고 온 건지 이해할래도 할 수가 없는 족속들이었습니다. 내심 바람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던 참이었는데 덕분에 호기심도 해결되고 좋았죠 뭐. 그렇게 저는 무사히 가게를 이전하게 되었고 초반에는 당연한 수순으로 약간 주춤했습니다. 그래도 초심을 지키면서 꾸준히 영업했더니 몇 달 새에 원래 매출을 훌쩍 뛰어넘더군요. 기존 고객님들도 번화가에 놀러 나올 때면 저희 가게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이었죠. 같은 원룸 건물에 거주하던 단골 손님도 여전히 자주 오신답니다. 그러다 하루는 그 단골 손님이 혹시 옆 가게 영업정지 당한 거 아냐고 묻더군요.
전 처음 듣는 소식이라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몇 달 전 제가 가게를 비우고 나니 옆 가게 매출이 일시적으로 느는 듯 보였대요. 평소보다 내부 손님들이 많아졌다나요? 그런데 그때 미성년자들이 찾아와 맥주를 주문했답니다. 누가 봐도 어려 보였고 주민등록증은 가짜로 꾸며낸 티가 풀풀 났대요. 그래서 알바생이 거절했더니 가게 주인이 직접 나서서 술을 내어줬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아이들의 코 묻은 돈까지 탐났던 모양이에요. 한번 술을 주니까 애들 사이에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점점 찾아오는 고등학생들이 늘어난 거죠. 그 나이에 술집 다니는 애들이 뭐 생각이나 있겠어요? 주변 원룸 주차장에서 고성방가하고 담배도 뻑뻑 피워대고 꽁초까지 버리고 튀니까 사람들도 화가 나서 신고하게 된 거죠. 경찰이 출동하고 일이 커지자 사장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알바생이 벌인 일이라고 덮어씌우려 했답니다. 진짜 인간도 아니죠. 그런데 알바생이 대뜸 폰을 내밀었대요. 그 안에는 알바가 그 녀석들에게 술 주면 안 된다고 항의하자 사장이 그럼 쟤네 외출만큼 월급 깎을 거냐며 그럴 것도 아니면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이 녹음되어 있었답니다. 전에 저희 가게로 와 화장실 좀 쓰게 해달라고 했던 그 알바생이었죠. 그동안 이런저런 수모를 겪으면서 모든 자료를 다 모았더래요. 그중엔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그대로 쓰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다네요. 뚜렷한 증거가 모두 있다 보니 영업정지는 물론이고 과태료 2천만 원까지 때려 맞았답니다. 그제야 진짜 인과응보란 게 있나 보다 싶더군요.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옆 가게 남편이 저희 치킨집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준 증거가 핵심이었다며 감사하단 인사를 하고 싶어 왔다더군요. CCTV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해 바람남 소송 및 이혼 소송까지 모두 승소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집 딸 이혼 소송까지도 남편의 승소로 끝났다네요. 그렇게 집안이 풍비박산 나자 쪽팔리긴 했는지 바로 이사 갔다고 해요. 그 이후 소식은 학부모 모임에서 들을 수 있었죠. 당시 저희 아들을 밀쳤던 그 집 손주가 대단한 문제아였답니다. 아들이 겪은 건 정말 약한 수준이고 특히 여자인 친구들을 그렇게 괴롭혔대요. 8살이 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다들 혀를 내두를 정도였답니다. 저번에 봤을 때만 해도 애 육아 방식이 상당하던데 덕분에 버릇없이 큰 모양이더군요. 학부모 대표는 제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 집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한마디라도 하면 애가 숨 넘어갈 때 울어서 훈육도 못했대요. 심지어 집에 가면 선생님이 때렸다고 거짓말해서 학교를 몇 번이나 뒤집어 놨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같은 반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 선생님은 때린 적 없다고 해명해 줄 정도였답니다. 전 그동안 치킨집 이전이며 뭐며 정신없이 바빠서 학부모 모임에 한 번도 참여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진짜 그 집안 사람들은 남편 빼고 정상인이 없구나 싶었습니다. 어디로 이사 갔는진 모르겠지만 어디서든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고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저는 여전히 열심히 치킨집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장사를 하면서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해답은 다 저에게 있더군요. 그때도 스스로 노력하고 견디지 않았더라면 아마 장사를 접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결국엔 다 지나가더군요. 슬픔에 잠겨있기보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듯 싶어요. 그리고 엄마는 강해져야 하니까요. 게다가 꼴뚜기 같은 남자를 안 보니 속이 편하더군요. 용돈은 얼어 죽을. 세상엔 주제 파악 못하는 동물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네요. 이런 것들은 세상에 얼굴 공개하는 것도 모자라 그 가족들에게도 디테일하게 알려야 다신 안 그럴 텐데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제 이야기를 발판 삼아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더 밝은 내일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